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2,100분이 넘는 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셨고요. 3,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완벽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도움이 되는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2023년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2차 전지, AI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텐데 그 속에서 함께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핵심 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내용, 흐름, 이슈,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들까지 총 정리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리포트를 받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저는 오늘의 내용, 이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을 업고 이재용이 작정하고 투자하는 이 주식 앞으로 500%더 대박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와 함께 대박나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잭팟 삼성 SDI와 역대급 양극재 동맹을 맺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어제 장 끝나고 나왔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 그룹이 들썩들썩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이미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극재가 이번에 이 삼성 SDI와 협력을 맺으면서 기존과는 다른 전략으로 지금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을 토대로 영업이익이 지금 2조를 육박한 상태에서 LG엔솔보다 매출은 5조 가까이 덜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즉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에 힘입어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미 신공장에 대한 모멘텀 가능성도 있죠.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먼저 같이 보면은 말 그대로예요. 삼성 SDI의 이 포스코 케미칼이 10년 동안 40조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계약이고요. 배터리 소재 관련 계약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이 40조 규모를 넘는 배터리 소재의 국내 규모의 이 계약이 없었고요. 이게 10년이나 되니까 40조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1년에 4조 꼴이거든요. 굳이 나누자면요. 1년에 4조 꼴인데 지난해 매출이 3조죠. 즉 이미 1월 달에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이번에 미국에서 IRA를 진행을 하죠. 인플레 감축법을요. 3월 달부터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 삼성 SDI가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사에서는 10년 동안 40조에 대한 거래를 하겠다라는 계약 금액을 발표하는데 구체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생산 규모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즉 양극재를 톤당 얼마에 계약한다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필두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계약 규모를 먼저 봐볼게요. 상품 공급 이 40조입니다. 이게 이게 100만. 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은 네, 굳이 따지면 뭐 10억, 조, 40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는 무려 20배다. 엄청나죠. 시작 시간이 2023년 1월 30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 시작이 계약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밑에를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있죠. 계약 내역의 계약 금액은 합의서에 기재된 판매 계획 물량의 양극재 추정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환율은 원달러 1296원으로 환율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추후 협의로 인한 가공비 변동, 주요 원재료에 대한 가격 등락,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계약 금액은 가감될 수 있다. 즉 지금은 40조지만 원자재 가격이 막 뛰고 거기에 따른 막 환율의 변화가 막 나오면서 이게 40조가 아니라 50조가 될 수도 있고요. 60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물량에 대한 양극재를 공급하냐가 중요한 거지 이 40조를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볼 거는 아니다라고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40조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임팩트가 상당히 크지만 일단 지금 통상적으로 양극재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냐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재 예상 가격을 제가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지난해 10월 기준에서 이 니켈 비중이 80%인 니켈, 코발트, 망간 우리 3원계 배터리죠. 이 3원계 배터리의 양극재는 킬로와트 시당 이제 78.64달러에 판매가 됐습니다. 하나로 약 10만 원 정도거든요. 지난해 1월에는 이게 약 5만 원 수준이었어요. 약 4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1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국산 아이오닉 5 기준에서 77.4kWh에 대한 배터리의 양극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우리가 소수점까지 올리진 않고 이게 77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0만 원이 77kWh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양극재 가격이 770만 원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0년간 40조 원 규모는 양극재를 65만 톤을 생산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kg당 거의 한 100kg 정도의 양극재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용량에 따라서 100kg가 될 수도 있고 90kg가 될 수도 있고 110kg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산은 어렵지만 연간 65만 대 생산량의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10년간이니까 6만 5천 톤이잖아요. 6만 5천 톤이면은 약 연간 6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5만 대면은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작년에 팔았던 전기차가 130만 대인데 그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양극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거 하나만 있냐? 그렇지 않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많은 소재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이 캐나다의 얼티엄캠과 함께 포스코 케미칼이랑 GM이랑 합작사죠. 규모가 8조가 넘는 규모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7월 같은 경우에는 13조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입니다. 얘가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GM이랑 LG 엔솔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극재에 대해서도 같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조 원 규모의 삼성 SDI에 대한 계약이 진행이 됐죠. 자,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2022년 5월에 계약했던 거에 대해서는 2025년도부터 8년간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부터면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죠. 근데 여기서는 8조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8조 원인 이유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2021년 뭐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서 8조로 잡은 겁니다. 아까 전에 계약서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요 원재료의 가격 등락, 환율, 가공비 변동에 따라서 보통 이 금액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8조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20조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이 된 금액은 20조 정도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2년 뒤에도 엄청난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부터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2년 7월 달에 계약했던 이 양극재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즉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겠죠. 2022년 12월, 작년 12월에 계약했던 이 음극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3년 1월 1일 이제부터 실적에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즉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찍힐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네가 이걸 전부 다 감당을 할 수 있냐겠죠. 찍기만 하면은 돈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걸 찍어낼 수 있냐?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죠. 양극재 광양 공장이 기존에 연산 3만 톤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3배 끌어올린 9만 톤 수준으로 끌어올렸고요. 구미 공장이나 이런 중국의 절강포 합적 공장을 포함해서 연간 10만 5천 톤에 대한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거를 전 공정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요. 원료랑 제품이 초당 5m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물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사실상 라인당 생산량이 300%씩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거의 양극재 공장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양극재 공장이 2021년 22조 규모에서 30년까지 100조 규모로 5배 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양극재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음극재도 그렇고 분리막 다 같이 그렇게 성장을 하겠지만 말 그대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서 규모가 가장 메인인 양극재에 집중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 커지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거래도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매출의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서 공장 증설에는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매출의 다변화에 실패를 했어요. 거의 모든 매출의 대다수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 매출 다변화라는 숙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삼성 SDI를 통해서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냐면 실제로 포스코 케미칼 매출에서 LG엔솔에 대한 비중이 40%를 지난해 기준으로 돌파를 했고요.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매출이 94%를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022년 1분기 기준에서 에너지 소재 사업부의 매출이 3,100억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거의 3,000억이 LG 엔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94%가 LG 엔솔이란 거죠. 전체 매출에서는 지금 40%대라고 나왔는데 이 포스코 이 계열사죠. 그다음에 이 PMC텍이라는 기업이 종속회사예요. 포스코의 종속회사인데 이 두 개의 기업을 제외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OCI 기업 3개가 매출이 거의 전부인데 이 비중이 219억, 352억 수준으로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출이 90%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른 기업과 이 계약 자체를 더 강하게 경고히 하기 위해서 포스코 케미칼의 손을 놓아버린다고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전기차 시장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군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의 전격적인 동맹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 업계 연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삼성 SDI가 그동안 이제 양극재 1위 업체, 국내 1위 업체인 에코프로 그룹과 밀월 관계를 가졌거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도
삼성 SDI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LG 엔솔과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양극재 합작사인 에코프로 EM을 설립을 해서 삼성 SDI에 양극재를 주력으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 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석에서 삼성 SDI를 영원한 파트너라고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영원한 파트너란 없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군도 없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양극재를 생산해내는 만큼 가격적인 우위에 있는 기업한테 팔아야겠죠. LG 엔솔한테만 공급을 하면은 LG 엔솔이 너네 공급 안 받아, 우리는 다른 공급 충분하다 하면서 가격을 내려치게 할 수 있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공급처를 더 늘려서 가격적인 우위를 잡을 필요가 있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한 밸류 체인을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소재 확보부터 양극재를 만들고요. 거기에 따른 음극재까지 함께 만드는 밸류 체인을 완성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지금 현재 고부가 배터리 판매로 영업이익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에서 모든 소재, 모든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비용적으로 훨씬 더 아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삼성 SDI가 사실 지난해 기준에서 LG 엔솔보다 매출이 5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더 많이 못 팔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5,943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라는 질문이 있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대신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수익성 우위를, 그리고 질적 성장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 효과 자체가 상당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말해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에 대한 판매량이 이제 벤츠에 대한 판매량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높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조금 더 많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적을 때도 비슷할 때도 있는데, 그것처럼 판매량을 엄청나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영업이익을 충분히 낼 수만 있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라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굳혀져 버리면은 이 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즉 지금 LG 엔솔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양산 다 박리담에 막 찍어내는 느낌이라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젠5를 중심으로 중대형 전지 판매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서 뭐 포르쉐나 BMW나 이런 프리미엄 자동차의 배터리를 납품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삼성 SDI가 공장에 투자를 안 하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북미 공장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완성차 스텔란티스랑 같이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죠. 인디애나주의 배터리 공장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LG 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계가 아니라 뭐 GM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삼성 SDI는 LG 엔솔과 SK온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GM, 볼보, 뭐 리비안 이런 여러 가지 미국 내 합작 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5년,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조만간 협력 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 SDI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투자로 실적을 확보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배터리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원통형 배터리도 같이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부가 배터리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지만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공장도 이제 늘리고, 그다음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원통형 배터리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실제로 삼성 SDI에서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 라인에 대해서 상반기 설비 준비를 마치고 가동 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천안 사업장에 투자 중인 46ml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도 하반기 중에 양산 돌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테슬라 말고도 최근에 이 BMW도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이 지름이 46mm인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밝혀서 삼성 SDI와 공급 논의 진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SDI랑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영혼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입장에서는 올해 매출을 먹여 살릴 프리미엄 배터리 이 젠5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래를 먹여 살릴 배터리 개발도 공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6ml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최신 트렌드죠. 최신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를 먹여 살릴 배터리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를 먹여 살릴 배터리는 바로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기사고요.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내용인데 꿈의 배터리 하반기에 시제품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업계 최초로 순수 전고체 전지를 생산할 라인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공이 됩니다. 준공될 예정이고요. 하반기 중으로 소형 샘플 셀을 제작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장점이 상당히 많죠. 물론 비용이 너무 비싸요. 리튬 배터리의 4배 이상이고요. 대신 주행거리도 길고 충전 시간도 짧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래 배터리로 상당히 적합해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주차하지 마세요. 터널에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안전에 대한 게 상당히 주목받는 만큼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소형 샘플 셀을 제작을 해서요. 셀의 성능, 소재, 부품, 공법, 테스트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 소형으로 만들고 있는 소형 샘플을 대형화하는 생산 스케일업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삼성 SDI에서는 생산 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공을 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은 이 소재, 부품의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전기차 특성에 적합한 전지를 개발하면서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래를 보고 있거든요. 미래에 시장 선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진입이 어렵죠. 이미 테슬라가 아니죠. 이 토요타 아니면 폭스바겐 아니면 우리나라 현대기아나 벤츠, BMW 수많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를 꽉 잡고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연기관차 진입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친환경 자동차로 진입하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전기차에서 중국이 BYD가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로 판매량이 엄청나죠. 뭐 일각에선 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누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상대가 안 되고요. 이유 어쨌든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방이 필요한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한 방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토요타나 아니면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1위부터 3위까지는 일본 업체고요. 1위부터 10위 기업 중에서 6곳이 일본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은 4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으로 1, 2, 3, 4를 나눠보면은 삼성전자가 전체에선 4위지만 국내에선 1위고요. LG화학 6위, 현대자동차 9위, LG에너지가 10위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반짝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업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준공이라는 이슈를 분명 갖고 있고요. 하반기 샘플 반응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미래 산업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돈이 되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를 무조건 투자할 수는 없고,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현재 2차전지 시장에서 활발하게 배터리에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의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아니, 저번에도 삼성 SDI 말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부터 미래 산업까지 평가를 상당히 고평가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 항상 원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터리 3사 쪽에서는 삼성 SDI가 현재 원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전고체 배터리 특허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 강점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23년 상반기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에 대한 준공, 하반기 소형셀 제작까지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소재부터 부품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개발한 다음에 생산, 판매 단계까지 아주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삼성 SDI가 아마 국내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업인데, 얘네가 차세대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대주전자재료가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전고체 배터리의 문제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이 4배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격에 대한 문제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핵심적인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용 차세대 실리콘 응급제 국내 유일 양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차세대 기술이 접목된 이 배터리 포르쉐 타이칸이나 BMW iX 이런 프리미엄 전기차에 이 실리콘 응급제가 접목됨에 따라서 삼성 SDI와의 협력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배터리 기업, 그리고 삼성 SDI의 미래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케이, 나는 2차 전지 전부 다 좋다. 근데 나는 2차 전지 말고 이 로봇 섹터도 너무 궁금하다. 2023년도에 로봇 섹터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미 50%, 100%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되어 있는 리포트 어떻게 다운받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리포트를 다운받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밑에 급등 시그널부터 해서 무슨 시그널 비슷한 거 많은데 절대 잘못 클릭하지 마시고요. 김용민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김용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광고 이런 거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클릭하시면은 설치하기가 있는데, 해당 설치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설치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100% 무료고요. 아까 전에 광고 얘기 드렸죠.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가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이 해당 자료들을 볼 때 전화번호, 이런 개인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개인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화가 갈 수가 없겠죠. 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면은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해서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해서 PDF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게 업로드 해 놓았거든요. 해당 파일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 100% 소장하시면 됩니다. 이거 당연히 100% 무료고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 다운받는 것만 무료고 어플리케이션은 돈 드는 거 아니냐? 어플리케이션도 무료예요.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돈 들어갈 일 전혀 없고요. 과금 드는 일 없으니까 걱정 없이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급등 추천주랑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급등주 완벽 분석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매일 1월 31일, 1월 30일, 1월 27일, 1월 26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공략할 수 있는 추천주에 대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짧게는 뭐 1, 2거래일, 길게는 뭐 5거래일 혹은 10거래일 이내로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선정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항상 이 종목은 저는 다음날 상한가를 노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 전략, 매도 전략, 그다음 해당 종목에 대한 재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슈들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 40조 잭팟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뭐 AI 결합회의를 했을 때 어떠한 수혜주가 있는지 나경원에 이어서 유승민 불출마 선언 시 안철수 상승 김기현 정체라고 했을 때 이 이슈에 맞춰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이슈와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잠깐만 들어오셔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오늘은 무슨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른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밑에 급등주 완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매일매일 나오는 이슈들이 있죠. 그 이슈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 뭐가 있고 그 관련주는 무슨 이슈가 있는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슨 종목군들이 올라왔고 무슨 이슈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입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필요 없어요.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꼭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 시그널 어플 사용법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이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신 이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영상이 너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영상 올라오면 바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